독일인 출신의 철도 기술 자문관 아멜리아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브랜드도 약한 그 나라의 열차가 사막 한복판에서 유럽 최고 기술들을 이긴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스페인을, 프랑스를, 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밀함, 속도, 자부심을 믿었죠.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모래바람 앞에서 그 완벽한 기차들은 멈춰섰습니다. 그때 등장한 건 반짝이는 프레젠테이션도 고위급 연줄도 없던 작은 나라의 무명의 기술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엔 총리도, 왕족도, 대기업 회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차 밑을 들여다보던 현지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이란 함께 만드는 것이라 믿는 한국의 연구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장면은 기술 수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혁명의 기록입니다. 저는 아멜리아 베르나르트입니다. 독일에서 철도 설계를 30년간 해온 베테랑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즈베키스탄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의 KTX 이음이 모래바람을 뚫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었는데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고속철도 자문관으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독일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을 인정받아 중앙아시아 최대 철도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상당히 거만했어요. 유럽 철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후덥지근하고 메마른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9월 말인데도 35도가 넘었어요. 건조한 열기가 목구멍을 따갑게 만들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현지 엔지니어 샤크조드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유럽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호텔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독일에서 준비해온 두꺼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독일 이체에 프랑스 떼제베, 일본 신칸센까지 모든 고속철도 기술을 세밀하게 분석해뒀어요. 각국의 기술적 우위와 단점들을 표로 만들어서 비교 분석도 해놨죠. 그런데 한국의 KTX는 솔직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고 속도도 300km로 독일 이체에의 320km보다 낮고 기술적으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냥 프랑스 떼제베 기술을 가져온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기술 자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스페인 탈고까지 모든 철도 강국들이 참석했어요. 하나같이 화려한 3D 영상과 완벽한 PPT로 자사 기술을 소개하더라고요. 독일 대표가 이체의 고속 안정성을 설명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프랑스 떼제베의 속도 기록들도 인상적이었고 일본 신칸센의 정시 운행률은 경이로웠어요. 각국이 내세우는 기술력들이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두 기술의 우수성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기술 이전이나 현지화 방안은 모호했어요. 특히 사막 기후에 대한 대응책을 물어보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주권이 없는 계약.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기술은 팔지만 핵심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속셈이 보였어요. 그러다 한국 대표단 차례가 왔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 박도원이라는 한국철도공사 임원이 올 예정이었는데 급작스럽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정혜윤이라는 현지 거주 교포 2세 여성 엔지니어가 나타났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과 달리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고 그냥 간단한 테스트 결과와 실제 운행 데이터만 가져왔거든요. 심지어 옷차림도 단정하긴 했지만 다른 대표들처럼 정장 브랜드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첫눈에 봐도 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혜윤이 말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아예 다른 접근이었어요. 정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기술 스펙보다 현실 적용을 중시한다고 말이죠.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기후에서 실제로 운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한 사막용 필터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미세한 모래 입자까지 걸러내는 다단계 필터 구조였는데 설계가 정말 정교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이론적 해결책만 제시할 때 한국은 이미 실제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필터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정혜윤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안에서부터 고쳐야 한다고,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30년간 철도 일을 하면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스페인 탈고 측에서 저에게 개별 연락이 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본사에서 파견된 사업 개발 담당자였어요. 그가 제시한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스페인 기술을 추천해주면 자물쇠로 15만 유로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받는 연봉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독일에서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각국의 기술 자료를 다시 꼼꼼히 비교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실제 사막기후 대응 데이터는 한국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추정치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 있었는데 한국은 실제 테스트 결과와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특히 모래 입자로 인한 엔진 손상 방지 시스템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론적으로만 접근했는데 한국은 실제 사막 환경을 재현해서 수천 시간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공부한 학생과 그냥 열심히만 한 학생의 차이 같았죠. 다음 날 정혜윤을 따로 만나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사막기후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봤어요. 모래 침투 문제, 극심한 온도 변화, 건조한 공기로 인한 정전기 발생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했죠. 정혜윤은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아멜리아 씨, 저희는 완벽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한다고,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신뢰감을 줬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주장했지만 정혜윤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했거든요. 이런 자세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혜윤이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막 테스트 센터를 직접 방문해보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한국의 사막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혜윤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사막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한 테스트 시설을 만들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기술자로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샤크조드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셋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KTX를 타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더라고요. 30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50도 고온과 강한 모래바람을 재현해서 실제 사막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뒀더라고요. 온도계를 보니 정말 50도였어요. 몇 분만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였죠. 그 안에서 KTX 이음의 모래 필터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폭풍처럼 날리는데도 필터가 완벽하게 걸러내면서 엔진 성능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30년간 철도 일을 하면서 이런 정교한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함께 온 샤크조드가 필터 구조에 대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한국 연구진들이 즉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설계에 반영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만 했는데 한국은 현지 엔지니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더 많은 걸 발견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기후 데이터를 수년간 수집해서 분석했고, 심지어 현지 모래의 성분까지 분석해서 테스트에 반영했어요. 이런 준비성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여러 시설을 둘러봤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지만 사람들의 자세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기술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서울 시내도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배차 간격이 2-3분밖에 안 되는데도 정시 운행이 완벽했거든요. 역사 내부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고요. 이런 걸 보니 한국의 철도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솔직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쌓은 경험과 양심을 걸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했거든요. 스페인에서 제시한 거액의 자문료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기술자로서의 양심이 더 중요했어요. 기술 자립 가능성은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나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기술을 판매하려 하지만 한국은 현지 기술자들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가려 한다. 특히 사막 기후에 대한 대응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상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스페인 쪽에서 제시한 거액의 자문료를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최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기술 자문관으로서 평가 결과를 발표했죠.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KTX 이음을 추천한다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특히 스페인 대표는 정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투표 결과 한국이 선정됐어요. 압도적인 표 차이였습니다. 정혜윤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고맙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돈이 아닌 기술자로서의 양심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서울로 연수를 가게 됐어요. 샤크조드를 비롯해 자미야, 아지즈, 파루크 등 핵심 엔지니어 12명이 한국에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도 연수 프로그램을 점검차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철도공사 연수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샤크조드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기술 용어들을 한국어로 익히려고 노트에 빼곡히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팀과 우즈베크팀이 함께 만든 첫 번째 공동 설계 발표를 봤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개선된 설계가 나왔어요. 연수가 끝날 무렵 작은 졸업식 같은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샤크조드가 한국어로 간단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우즈베크어로 인사말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디어 올해 봄 첫 시범 운행 날이 왔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50km 구간이었어요. 하필 그날 날씨가 최악이었습니다.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고 모래 폭풍까지 불었거든요. 바람에 날리는 모래 때문에 시야가 몇 미터밖에 안 보일 정도였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완벽하게 했어도 실제 운행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도 컸고요. 특히 스페인과 독일 대표들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더 긴장됐어요. KTX 이음이 타슈켄트역을 출발할 때 저는 운전실 바로 뒤 객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직접 들으며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조용히 출발했는데 속도가 올라가면서 모래바람이 심해졌어요. 200km를 넘어서자 정말 극한 상황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모래밖에 없었어요. 마치 모래 속을 파고들며 달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KTX 이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간 정차역에서 잠깐 내려 엔진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정말 깨끗했습니다. 모래 한 톨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개발한 다단계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45도 폭염과 모래 폭풍을 뚫고 완주한 거였거든요. 도착 시간도 정확했고 엔진 성능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객들도 편안하게 여행을 마쳤어요.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도 참석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대사가 직접 왔어요. 저도 몇 마디 말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강한 기술은 함께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기차가 아니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함께 만든 꿈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차 앞쪽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메이드 위드 우즈베키스탄 과 코리어. 메이드 인이 아니라 메이드 위드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진정한 국제협력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몇 달 동안 추가 테스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겨울철 테스트, 우기 테스트까지 모든 계절을 거쳐가며 완벽함을 입증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도 이제는 독립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 정식 운행이 시작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 만든 기차를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갈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함께 만든 신뢰와 우정의 상징이죠. 30년간 철도 일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었어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국제협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겸손함이 결국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스페인 쪽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5만 유로라는 거액을 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감동과 보람은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이라는 표현 말이에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심 어린 관계 말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죠.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이 아름다운 협력은 계속될 거예요. 샤크조드를 비롯한 현지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거죠. 사막 위를 달리는 KTX 이음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었다는 것. 기술이 아닌 진심이 만든 기적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런 협력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술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얼마 전 샤크조드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KTX 이음의 모든 부품을 스스로 점검하고 교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필터 시스템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의 결과죠. 편지에는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 사례를 보고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식 협력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독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해줬는데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중동 사업 담당자가 정말 관심을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사막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솔루션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이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KTX 이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부하라에서 히바까지 연결하는 600km 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주도해서 설계하고 건설한다고 했어요. 정혜윤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이 터키, 이집트, 모로코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철도 기술 협력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진정성 있는 협력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작년 말에는 정말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KTX 이음 정식 개통식에 참석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1년 반 만에 다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된 거죠. 타슈켄트에 도착했을 때 공항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곳곳에 KTX 이음 홍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정말 기대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샤크조드가 마중 나와줬는데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졌더라고요. 개통식 전날 밤 정혜윤과 샤크조드 그리고 다른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해주는 지난 1년 반의 경험담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미아라는 여성 엔지니어는 한국에서의 연수 경험이 인생을 바꿔놨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자세와 철학까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지즈는 한국어를 거의 유창하게 하게 됐더라고요. 한국 기술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가 한국어로 기술적인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통식 당일 타슈켄트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왔더라고요. 양국의 깃발이 함께 걸려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이 기술을 팔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키워줬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첫 승객들이 탑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차에 올라탔어요. 저도 기념으로 첫 운행에 함께 했는데 1년 반 전 시범 운행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과연 성공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거든요. 사마르칸트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오아시스들, 그리고 그 사이를 달리는 현대적인 고속철도.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사마르칸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역사 앞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철도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두 나라 언어로 함께 적혀 있었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개통식 이후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함께하는 기술 세미나도 열렸어요.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발표자로 나서서 자신들이 개발한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샤크조드가 발표한 사막 환경에서의 철도 유지보수 최적화 방안은 한국 엔지니어들도 깜짝 놀랄 만큼 수준이 높았어요.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된 거죠. 세미나 마지막에 정혜윤이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기술 이전의 진정한 성공은 받는 쪽이 주는 쪽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이제 한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개통 후 몇 달간의 운행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시 운행률이 99.2%였어요. 이는 한국의 KTX보다도 높은 수치였거든요. 우즈베키스탄만의 특별한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였죠. 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인상적이었어요. 95%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안전성과 편안함에 대한 평가가 높았어요. 사막 지역을 달리는 철도로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간 이동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면서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졌거든요.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적 자립이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독자적으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인근 국가들의 기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죠. 올해 초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독자 개발한 새로운 사막용 필터 시스템이 한국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테스트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죠. 한국 측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동 특허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십이 된 거였습니다. 기술을 주고받는 진정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 거죠. 몇 달 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가서 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졸업 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와서 더 발전된 철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의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독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철도 개발 자문을 맡게 됐는데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아프리카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역시나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어요. 현지 기후와 지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아프리카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혜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프로젝트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30년간 철도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지만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만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동과 진정한 국제 협력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을 달리는 KTX 이음 영상을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가 기술자로서 내린 가장 옳은 판단이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몇 년 후 은퇴하게 되면 우즈베키스탄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때는 관광객으로 KTX 이음을 타고 사막 여행을 즐기고 싶어요. 샤크조드와 정혜윤, 그리고 모든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이제 철도를 넘어서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IT,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정성 있는 협력의 씨앗이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진정한 기술의 힘은 혼자 독점할 때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진심이 미래를 만든다는 한국인들의 철학이 결국 옳았던 거죠.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사막 위에 KTX 이음이 달리는 모습처럼 서로 다른 나라들이 진심으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